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한 마량포구.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곳은 8월 중순부터 더욱 분주해진다. 전어잡이철이기 때문이다. 전어잡이는 1년에 3달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때쯤이면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로 포구는 더 바빠진다. 얼마 동안 드실 거예요? 3개월. 3개월 동안? 네. 배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긴 하지만 물때에 맞춰 밤낮 없이 조업을 나가야 한다. 때문에 선원들은 전어를 잡는 3달 동안 배 위에서 숙식하며 생활한다. 첫 출항을 앞두고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과 만선의 소망을 기원한다. 걸리지 말고 전어 좀 많이 잡게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전어잡이는 조업선과 운반선 두 척의 배가 짝을 이룬다. 67명의 선원들이 타는 조업선에선 전어를 잡고 잡은 전어는 운반선에 실어 육지로 옮긴다. 전어잡이 배인 베테랑 선원들만 승선한다. 움직임이 빠른 전어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뭐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첫 나가서 첫 작업 잘 되면 아무래도 다 기분 좋고 그렇죠. 첫날이니까 많이 잡는다고 보장을 하는 거지. 2012년 가을 전어잡이에 나선 금성호. 드디어 첫 출항이다. 전어를 잡는 어장은 육지에서 약 20분 거리.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선장의 몫이다. 선장은 어군 탐지기를 참고해가며 투망할 장소를 결정한다. 전어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또 작년이나 전에 잡았던지 그런 데를 많이 중점으로 많이 잡아다니는 거죠. 경험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전어잡이 어선의 규모는 3톤 내외. 잡는 어획량을 생각했을 때 일반 어선보다 작은 편이다. 큰 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속력이 빨라야 돼서 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어잡이는 속도와의 싸움이다. 전어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작은 배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편이 더 유리하다. 뱃머리에 서 있는 선원과 조타실의 선장은 계속 수신호를 주고받는다. 거기가 위로 다 떴어. 선장은 어군 탐지기로 전어의 이동을 확인하고 동시에 뱃머리에선 유관으로 전어대의 움직임을 읽어낸다. 경험 많고 노련한 선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전기나 어군 탐지가 발달이 돼 있다 해도 선원들이 앞에서 보고서나 눈으로 정확히 보고서나 신호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 뱃머리에 선 선원은 수십 밀리미터 깊이의 전어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어의 크기와 이동 방향까지 읽어내야 한다. 보이지? 저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안 보이지? 지금도 이 보면 닭꼬치대들 많잖아. 손바닥 들여다보듯 바닷속 풍경이 훤히 보이는 모양이다. 한 1m 정도에서는 다 보이지. 이야, 1m 안에 있는 물고기가 보인다고요? 저는 고기가 이게 움직이는 게 틀려 다른 고기들하고. 어떻게 틀려요? 다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저는 그냥 일선으로 딱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전어는 한 떼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아니고 큰 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지. 전어는 특이한 점이 많다. 보통 고기들은 밀물과 썰물 때에 잡히는데 전어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대에 주로 잡힌다. 이때쯤 다른 펄을 찾아가기 위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어라니까 이게 전어라고. 전어야. 또 도망 준비해봐. 여기 아니까. 많이 있으니까. 어군 탐지기의 한 무리의 전어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작아. 하지만 선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전어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다.
15cm가 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잡지 않는다. 잠시 후 뱃머리의 선원이 수신호를 보내왔다. 전어떼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전어떼의 이동을 확인하며 키를 돌렸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했던가. 빠른 전어를 잡기 위해선 더 빨리 달려야 한다. 배는 40노트,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망순아! 망순아! 야야 그거 그물! 작은 배가 속력을 내다 보니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갑판 위로 파도가 들이쳤다. 그물이 날아갈 만큼 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니들 가만히 있어 비디들! 야야 망순아! 촬영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조타실로 급히 피신했다. 그러니까 나랑 딸려 나갈 수도 있고 위험하다니까. 잠시 후 도망 준비야 도망 준비! 전어떼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어잡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빠르게 움직이는 어종인 만큼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물을 던져야 한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장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투망이 시작됐다. 그물의 길이는 대략 300m 내외. 배가 그물을 던지며 어군 주위를 한 바퀴 돌면 대략 지름 90m의 원이 형성된다. 한기태 아바바바! 전어가 도망가기 전에 그물을 둘러서 그 원 안에 전어를 가두는 게 관건이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투망 작업은 끝이 났다. 이곳 서천에서는 연안 선망 방식으로 전어를 잡는다. 군집성이 좋은 어종들을 어획하기 위한 방법이다. 선망이란 선은 둘러치다라는 의미이고 망은 그물이라는 뜻이다. 그물 위쪽에는 뜰 수 있게 하는 뜸을 달고 아래쪽에는 나비나 돌을 달아 그물이 아래로 전개되도록 만든 다음 이 그물로 어군을 둘러치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이후 그물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며 고기를 가둬 뜰채 모양의 어망으로 건져낸다. 됐어 이제 잡아당겨! 일렬로 서서 그물을 거두는 선원들. 그물과 바닷물, 전어 무게까지 그물 당기는 일은 가장 고된 작업이다. 아무래도 전어들이 놀래니까 나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소리에 예민한 전어를 붙잡아두려는 나름의 유인책인 셈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그물이 배 아랫부분에 걸려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빨리 그물을 풀지 않으면 그 사이 전어떼가 달아날지도 모른다. 그물을 풀기 위해 선원들이 한쪽으로 몰리자 배가 기울었다. 워낙 어선의 규모가 작은 데다가 한쪽 편에서만 작업을 하다 보면 배가 기울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얘네 타로 하면 탑을 또 들어간다니까. 신호를 거기 놓고 여기 위치를 땡기라니까. 엉킨 그물을 풀어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거기 놔 신호기 더. 첫 조업이라 그런지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 헤이 만수라 그만 잡아당기고 아바 잡아당기란 말이야. 나 잡아당겨. 겨우 그물을 풀고 선원들은 다시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유난히 무거운 그물은 양망기에 걸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부분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무게이기 때문에 선원들도 함께 그물을 당겨야 한다. 빨리 와. 담아줘 와. 담아줘 와라. 한 개만 놔도 다 와. 그물을 당기는 작업은 선원들끼리 손발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박자가 맞지 않으면 그물이 엉키기도 하고 때론 그물에 손을 베이는 일도 있다. 괜찮아요.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40분 내외. 바닷속에 숨어있던 엄청난 양의 전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물 안은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첫 조업치고는 좋은 성적표다. 전어대를 확인하자 선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가장 많이 잡힐 때는 하루 20톤을 잡은 적도 있다지만 그건 옛 이야기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근처에 있던 운반선이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전어를 산채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선은 9톤 규모로 조업선보다 3배 정도 크다. 조업선과 운반선을 밧줄로 나란히 연결하고 전어를 옮겨 담는 과정이 이어졌다. 전어는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잡히자마자 바로 죽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잡는 방법도 발전한 데다 빨리 옮겨 수송하기 때문에 활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선원들은 뜰채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수조가 있는 운반선에 옮겨 싣는다. 엄청난 무게의 전어를 들고 두 척의 배를 옮겨 다니는 선원들. 힘든 것은 물론이고 임시로 연결한 두 배 사이를 오가다 보면 실족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가을바다의 대표 먹을거리인 전어는 맛도 영양도 뛰어나다. 고대 중국의 화폐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전어라 이름 붙여졌다는데 지금은 가을철 어부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어종이다. 전어의 크기는 대략 15에서 30cm 정도로 등 쪽은 암청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잡히는데 이쯤 산란기가 끝나 몸에 살이 오른 전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맛이 좋다. 첫날 조업에서 거둔 3톤의 전어를 싣고 운반선은 무트로 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출발이 좋은 만큼 올해 전어잡이는 순항이 기대된다. 아, 꿀맛이네.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한 박 떠가지고 들어갈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야. 그런 맛에 어장을 하는 거지. 어느새 바다 위에서의 바쁜 하루가 저물고 포구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첫 조업에서 잡은 전어는 선원들의 저녁 밥상에도 올라왔다. 마량 포구 배 위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 왜 이런다니? 아니 손새끼도 아니고 뭐지? 집밥을 어디다 대고 비교냐고.
봄 도다리, 가을 전어란 말이 나올 만큼 가을철 전어는 맛이 일품이다. 특히 8, 9월에 나오는 전어는 뼈가 연해 뼈째 썰어서 회로 먹는데 특유의 고소함이 특징이다. 첫 조업을 축하하는 술잔에 오가고 선원들은 땀 흘려 일한 서로를 격려한다. 이런 걸 잘 찍어야지. 아, 고기도 많이 잡고 밥도 맛있게 먹고 이러면 금상첨화지. 배 위에선 작은 것도 재미가 된다. 긁어먹는 누룽지는 선원들을 위한 별식이다. 남자들만 하는 거친 뱃일이지만 밥상을 차리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가족처럼 다정스럽다. 배에서 까져요. 배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있는 동안은. 금목걸이 자고 그렇게 웃으니까. 일년에 석 달, 전어잡이 선원들은 집을 떠나 배 위에서 생활한다.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이 있다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 생각에 젖는다.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도 마음 한구석 허전함은 어쩔 수 없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야 뭐 딸이겠지.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이 밤 바다에 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바다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조업을 나가기로 한 상황. 선원들에게 비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거 비가 와도 조업하실 수 있어요? 조업은 하지요. 조업은 하세요? 전어가 있으면 뭐 작업은 다 하니까요. 한바탕 퍼붓고 사라질 소나기라면 좋으련만 비가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선원들은 배 아래쪽에 위치한 선실에 자리를 잡는다. 겨우 4-5시간 눈을 붙이고 나면 다시 바다로 나가야 한다. 전어잡이 첫 조업. 배 위에서의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 날 새벽, 마량 포구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금성호 선원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자 선장도 조업 준비를 서두른다. 다른 배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전에 한시라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선원들. 위험은 밥 안 먹었니? 배 위에서 비바람 맞는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일까. 힘든 건 참아낸다지만 이런 날엔 그물을 던진다 해도 어획량이 그리 좋지 않다. 유민아 가자. 얘네 뭐 똑같은 장소인데 비바람 쳐가지고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단 가봐야 알죠. 비바람 치면은 전어가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리고 그렇게 막 민물기가 너무 맞아가지고 막 흙탕물이요. 바닷물이. 우리 좀 맑아야 되는데. 비바람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 빗물 때문에 육안으로는 바닷속 전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럴 땐 선장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어군 탐지기를 지켜보며 방향을 고민하는 선장. 하늘과 바다 왔다 갔다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거기도 구석에서 있고 우리가 또 거기를 잡는 것이지. 내가 뭐 안 되는 거 어거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뱃사람들은 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자연의 순리에 맡길 뿐이다. 바람 때문에 뱃머리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선장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돈다. 자칫 작은 배에 풍랑이라도 덮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장의 투망 신호를 기다리는 선원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섰다. 무엇이 문제일까?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배. 급한 마음에 선장이 직접 나선다. 애타는 마음에 선장이 직접 나섰다. 엔진 프로펠러에 그물이 걸려 돌아가지 않는 상황. 아니 이거 기계 좀 더 올려봐 한번. 선장이 나선 결과 겨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물을 빼느라 너무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다. 전어는 다른 어종과 달리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대에 주로 잡힌다. 잡을 수 있는 물대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전화를 하니까 그래. 저 얘가 많이 지켜. 다행히 어군 탐지기에 전어대의 이동이 포착됐다. 그 앞이 봐봐 앞이 그 앞이로. 아니요 연도 살짝 가고 이쪽으로. 육안으로 전어대를 확인한 선원이 선장에게 신호를 보낸다. 투마하는 그물의 길이는 대략 300m 내외. 배가 어군 주위를 돌면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때 그물 안에 전어를 가두는 방식으로 잡는다. 유난히 움직임이 빠른 전어가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선 투망 작업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선원이 다급하게 뭔가를 가리킨다. 바로 옆에서 한 선박이 투망을 진행 중인 상황.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낸 것이다. 선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겨우 사고를 면했다. 오늘처럼 전어대가 많은 곳에 배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칫 작업 도중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전어잡이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 그 기간 안에 어획량을 올려 1년 벌이를 해야 하는 만큼 어선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해 그물을 던지려고 촉각을 곤두세운다. 빨리 올려. 전어잡이 과정에서 가장 고된 작업은 그물을 올리는 일이다. 300m 길이의 그물을 올리는 데는 양망기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력으로 당겨야 한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아 몰라 이제 상 보야지. 상 보야지. 그물 안에 전어대가 갇혀 있다면 큰 수확을 거두겠지만 전어대가 도망쳤다면 빈 그물이 올라올 것이다. 선장도 이때만큼은 초조해진다. 그런데 선원의 표정이 어둡다. 기다리던 전어대는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나뭇가지와 쓰레기만 걸려 올라왔다. 공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물이라도 찢어지면 조업의 차질을 빚게 된다. 뭘또 햇볕이 또 나와. 비 많이 오고
딱 맞아갖고 비 많이 와가지고 떠내려가서 육지에서. 전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많이 안 잡혔어. 바다는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할 뿐 결과는 하늘의 몫이라 말하는 뱃사람들. 허탈한 날도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출항에서부터 회항까지 선장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그의 어깨는 늘 무겁다. 이제 어금 보고서나 정확히 투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실수를 하면 왜 실수를 나도 신이 아니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약간 선원들한테도 좀 미안하시겠네요. 당연히 미안하지 또. 요즘 들어 수온 상승과 해파리때로 인해 어떤 어종이든 어획량이 예년 같진 못하다. 그런 것까지도 선장은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다. 이동 중에도 선원들은 손에서 이 일을 내려놓지 못한다. 비늘이 튄 자신의 얼굴은 관심 바뀌고 찢어진 그물을 손보는 일이 우선이다. 그들에겐 따로 시간표가 없다. 전어가 움직이는 시간대로 선원들은 따라 움직인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비가 개인 폭우엔 햇빛이 내리쬐다. 무태 도착해도 선원들은 배 위에서 생활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에 맞춰 출항해야 하기 때문에 전어잡이를 하는 석 달 동안은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재길이 형님, 야, 너도 빨리 먹어. 시간대가 이제 애매하면은 이렇게 라면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그리고 이제 물정이 이제 끝나고 작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물때는 하루에 3번 정도. 그것도 시간이 매일 조금씩 달라 잠자는 시간도 일정치 못하다. 틈틈이 쪽잠을 자는 수밖에 없다. 출항을 준비하는 선원들. 뱃일은 육지일보다 훨씬 고되다. 전어잡이는 배가 작아 유난히 흔들리는 데다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 체력 소모도 심하다. 때문에 전어잡이는 경력이 많은 선원들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다. 뱃머리에선 선원 한 명이 바닷속을 들여다본다. 1m 깊이에서 움직이는 전어대의 이동을 눈으로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좀처럼 전어대가 보이질 않는다. 어군 탐지기에도 소식이 없는 상황. 올라가 저 밑에 투박한 데야. 조업을 하던 다른 선박에서 연락이 왔다. 전어대가 있다는 소식에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금성호. 시속 60km 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배가 흔들려 위험할 때가 많다. 갑판 위에는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선원들 모두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추격전이라도 하듯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데 이미 소식을 듣고 온 다른 전어잡이 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는 상황. 바다 날씨는 워낙 비언덕스러워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곤 한다. 전어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선장.
결전의 순간이다. 그만 준비야. 본격적인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전어잡이. 선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물을 던지고 그들은 그물을 당기는 힘든 과정을 반복한다. 가는 대로 맞춰요. 가는 대로 맞춰. 됐어, 이제 잡아당겨. 우리 가드가 왜 이렇게 줄이 넘창넘창이야? 예? 바닷일에 있어선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일렬로 서서 그물을 당기는 데에도 그들만의 박자와 요령이 있다. 마른 전어를 쫓으려면 작은 배가 유리해 전어잡이어서는 3톤 내외 규모. 하지만 전어가 많이 잡힌 날일수록 그물을 당길 때 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많이 잡혔어요? 드디어 그물 속 은빛 전어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궂은 날씨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확이다. 선원들은 조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쉴 새 없이 전어를 옮겨 담는다. 가을 전어머리엔 참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 전어는 기름기가 많고 고소하다는 뜻이다. 전어는 8월에 산란을 마친 후 뼈가 부드러워지고 살이 오르기 시작한다. 지금이 전어를 먹기 가장 좋은 때다. 한 방 치고는 많이 잡고. 조업을 마치고 폭우로 돌아가는 금성호. 같은 선단의 선박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그물을 당기는데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 선장은 뱃머리를 돌린다. 백길이 안 도와주면 안 돼. 백길은 서로가 도와주고 뭐 이상 있으면 달고 가야 하고. 어떻게 어떤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를 돕는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 비록 전어를 잡는 라이벌이라지만 그래도 기댈 사람은 뱃사람들 뿐이다. 포구엔 전어를 실어가기 위해 수송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 마량 포구엔 위판장이 따로 없어 이곳에서 잡히는 전어는 전량 도매로 판매된다. 전어는 도매 1kg에 7,000원, 소매는 10,000원 선에 팔린다. 서울 접산까지 울산 포항 할 것 없이 다가. 요즘 이곳을 찾는 수송 차량은 하루 2-3대 정도. 하지만 찬바람이 나고 본격적인 전어철이 시작되면 포구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송 차량들이 줄을 선다. 아직 늦은 장마에 태풍까지 몰려와 전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오늘 금성호는 잡은 고기를 다 팔지 못했다. 그렇다고 성질 급한 전어를 놔두면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을 게 뻔한 일이다. 비록 땀 흘려 어렵게 잡았지만 이럴 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또 나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나가는 거야. 밤의 포구는 휘영청 불빛들로 물들었다. 오늘도 바다 위에서 하루를 보낸 선원들. 그들이 당당한 이유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굳은 손마디로 그물을 챙기는 그들에게 이 가을 전어잡이는 삶이자 생활이다. 이게 1년 넘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철에 2달 반 정도만 하는 거니까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빨리 설치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돈 벌러 와가지고 한 2달 해가지고 벌어가야지. 그렇잖아. 일 자체가 다 이건 힘들어. 그만큼 재밌는 직업.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고기 잡는 자체가 그 사람들끼리 손짝 맞춰가지고 일하는 자체가 재밌지. 고기 많이 잡고 그리고 많이 잡아서 팔아먹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던 거지. 행복한 일터. 그들은 내일도 바다로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어의 서식지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남도 일대로 그중 경남 사천은 예로부터 전어잡이로 유명한 곳이다. 사천에 위치한 작은 포구 대포항. 새벽 2시 컴컴한 어둠을 가르며 바다로 나선 이들이 있다. 선장인 남편을 도와 벌써 20년째 전어를 잡고 있는 아내. 이곳에선 부부가 조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곳 전어잡이는 자망을 이용해 조업한다. 전어잡이에 사용되는 자망의 길이는 350m 내외로 길다란 사각형 모양이다. 그물 위엔 뜸을 달아 물에 뜨도록 하고 그물 아래는 나비나 돌을 달아 곧게 펴지도록 한 다음 전어대가 지나가는 통로에 수직으로 펼쳐놓는다. 이때 그물코의 크기가 전어의 아가미 둘레와 비슷하기 때문에 전어가 그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게 되는 것이다. 선장은 어두운 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전어 바깥으로 훑어내는 거야. 전어 바깥으로 훑어야지 말라고요? 전어가 밤에 이 불빛을 제일 싫어하거든. 전어는 불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자망에 걸리게 되는 이치다. 그물을 던지고 약 20분 좀 불빛을 비추며 기다리다가 그물을 당긴다. 나쁜 짓들하고 봐라. 그렇지. 부부는 말없이도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호흡이 맞아야 돼. 그래. 자, 먼저 땡기도 안 되고. 이곳의 전어는 충청도 일대의 전어보다 크고 살이 많다. 그래서 이곳에선 떡전어라고 부르는데 전어 살이 떡처럼 차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도 여기 넙떡한게 떡전어. 넙떡한게. 찬바람이 나야 제맛이라는 전어. 제철에 먹은 전어 한 마리 10보약 안 부럽다는 말은 전어의 맛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곳에선 물때와 크게 상관없이 전어를 잡는데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민물의 유입이 늘어 전어잡이가 신통치 않다. 고기 좀 맛있어야 됐겠네 싶었어요. 고기가 맛있어야 됐긴데 많이 음식 못 잡고 그 걱정이다. 40년 넘게 배를 타왔다는 선장.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전어잡이에 나섰다. 이 전어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되는 지점에 거기에 그 전어가 많이 있어. 지금 내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 늦은 장마 때문에 바닷물은 온통 흙탕물이다. 이런 날엔 전어가 뻘 속에 들어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조업을 나왔으니 그물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 드문드문 그물에 걸린 전어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망에 걸린 전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내야 한다. 갈매기가 전어를 살짝 도둑질하려다 들키고 말았다. 그물에 걸린 전어를 떼어내는 일도 요령이 필요하다. 성질이 급한 전어가 죽지 않도록 빨리 수조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그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고래만 하다, 고래만. 고래만. 오늘 잡은 전어는 다 합쳐도 5kg 정도. 안 잡혀서 오늘은 지금 바깥도 못 했다. 많이 잡힐 때는 200kg까지 잡히기도 했지만 요즘 상황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바다 여건도 시시각각 변하면서 이곳 역시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 잡은 전어는 대부분 대포항 근처의 횟집으로 팔려나간다. 근데 왜 다 안 옮겨요? 저기 집에 필요 있는 것만 하려고 깨는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른 데 판매를 하던 해야 되지. 선장이라 해도 선원은 고작 아내 한 명뿐. 그러니 바닷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 손재주가 좋아 전어잡이 그물도 직접 짠다는 선장. 그의 굳은 손마디가 지난 세월을 말해준다. 내가 저기 있다. 우리 큰딸 손진데 우리 주희가 일이 많이 컸다. 이봐라. 주희야 공부 잘해. 한평생 쉼없이 바다에 나가야 했던 건 바로 가족들 때문이었다. 내 쫄병. 우리가 이마짐이라도 살려면 끌어 나가갖고 참 색 먹고 아들 딸로 공부시켜서 그마치 키워갖고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서 그 덕으로 그 이제 재미로 우리가 나가더라도 산다. 잡아올린 전어로 저녁상을 차리고 다시 바다에 나갈 생각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부부. 내일 또 작업하려고 하러 가라고 하면 또 2시 30분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저녁 빨리 먹고 빨리 누워자야 돼. 어둠이 깔린 새벽 밤바다. 40년 배를 타며 성실하게 일해왔던 어부는 오늘도 그렇게 밤바다를 누비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바다. 전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며 오늘도 그 바다로 나선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힘든 조업과 비바람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하는 선원들. 그들의 땀방울이 건져 올린 건 은빛의 희망을 담은 전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인생도 아름다운 색으로 그렇게 익어가고 있다.